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전국 속에서 교육 정책은 어디로 가게 될지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통상적인 심리 기간과 비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비춰본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번의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심리를 종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늦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선고일 지정과 그다음에 이제 선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또 하셨죠. 그리고 사실 헌재가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987년에 민주화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국민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헌재가 만들어진 그런 이제 산물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헌재가 그런 시대적인 사명과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그러면 빠른 선고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결정에 따라서 파장이 정말 크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각각 어떤 후속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까? 네, 이제 결과는 사실 이제 명확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탄핵 심판은 징계에 해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60일 이내에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뭔가 정책과 공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 교육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입장은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엄에서부터 이제 탄핵 심판 이 과정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게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도 아마 바로 어떤 결과들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눈치를 좀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야 그래서야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벌써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났고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좀 지날 때까지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건가 되게 좀 안타깝고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변화가 큰 한 해인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지게 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 교육 정책이 대부분이 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교육계 전반에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대통령이 그 여러 차례 현 정부의 이 3대 개혁 내지는 4대 개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매년 발표하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그게 아예
교육 개혁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한 교육부의 업무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한 정부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고 폭넓은 어떤 소통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제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는 의제 선정 단계나 그다음에 그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소통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좀 아프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 또 지방교육 재정, 유보 통합, 사립학교법, 뭐 인구 감소, 늘봄학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AI 디지털 교과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교육부가 좀 더 야당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이라든가 설명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결이나 갈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상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그걸 뒷받침하는 입법도 제대로 좀 마련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상황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선 준비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공약도 너무나 이 단기성 그리고 아주 뭐 졸속 공약 위주로 조금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정당에 또 뭐 당선된 정당, 아닌 정당 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대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미리 예정되어 있는 대선의 경우에는 그래도 해당 정당과 그다음에 유력 주자들이 캠프를 꾸린다든가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게 되면 지지난 대선이죠. 그때도 이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약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을 만들면 이거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국정 과제로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완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마저도 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양당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 교육 공약이 뭐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죠. 이번에도 그런 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육계가 어떤 태도와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주요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룰 때 교육계가 좀 보면 소극적이고 수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계가 좀 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지켜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바로 정부가 바뀌고 여야 간의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이제 정책을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짜리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존재감도 별로 없고 제 역할도 잘 못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정부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국가교육위원회 부분도 상당히 좀 대폭적으로 손을 좀 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건 결국 교육의 본질일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교육계는 중심을 잡고 미래의 과제를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